네, 먼저 정치권 뉴스 보시면은요, 계속 이제 그 특검법으로 이렇게 그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, 그래서 어느 한쪽도 이 돌파구를 뚫지 못하고 그냥 거부권하고 또 다시 또 발의하는 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또 보면은 좀 이번 주에 좀 눈에 띈 거는 그 한동훈이 되게 노골적으로 이게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거. 그래서 보면은 지난 6일에 6일이면 주일이죠. 6일 날그 한동훈이 친한계 의원들하고 밤에 저기 그 식사를 했거든요. 근데 다음 날 그 월요일에 또 아침에 월요일에 이제 오전에 아니 점심 때 이 원외 위원장들하고 또 한 90명 모아가지고 오찬을 해가지고 되게 그 좀 이게 2인자 치고는 너무 이렇게 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세 확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보면은 한동훈은 김종필이나 이 노태우랑은 다른 2인자 아니에요. 이게 김종필이나 노태우는 이제 그 지분이 있는 그 대주주지만 이제 한동훈은 그렇지가 않은데 하여튼 되게 아주 과감하게 지금 세 확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번 주에 한동훈이 그 김건희에 대한 말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. 그러냐면은 그 김건희가 다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보면 또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가지고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기소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. 하여튼 이런 가운데 그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20%대 그래서 이번 주에 NDS 여론조사에서는 24%가 나왔습니다. 하여튼 지지율이 30으로 못 넘어가고 이제 계속 20%대에 있고 그러니까 보통 보수층 지지율이 최소한 30%인데 지금 보수층 내에서 지금 이게 뭔가 균열이 크다는 거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세수 펑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이제 이 재정 문제가 또 되게 크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재정 적자가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이제 작년보다 18조 원 적은 그 84조 원. 그래서 이 세수 펑크도 많고 또 이 국가 재정도 되게 지금 적자가 많은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이 이제 요즘에 그 의정 갈등으로 정부가 되게 이제 좀 많이 뭐 이렇게 뭐 좀 이게 특히 최근에 그 의대 6년제에서 5년제 바꾼다는 것도 또 정부 또 이렇게 많이 뒤집고 이렇게 되게 이제 좀 리더십에서 많은 이 부족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은 여기 싱가포르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여튼 그 국민의 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는 거 이제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주한미군 방위비가 이제 좀 많이 인상돼 가지고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해가지고 한 1조 5천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매년 2026년도에 그 금액이 나갑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 트럼프가 처음 됐을 때 그때 1조가 됐잖아요. 그때 이제 우리 돈으로 그때 9천조 돼서 1조대가 됐는데 지금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게 1조 5천원까지 돼가지고 금액이 되게 많이 인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더 금액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예, 가변성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한국이 동남아하고 지금 외교 활동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동남아랑 이게 동남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. 특히 이제 그 반도체나 그 반도체 산업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동남아에 많이 그 세우려고 이제 세계 각국들이 지금 동남아로 많이 그 진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 그 아세안에 가가지고 그 아세안 이제 국가들하고 이제 금년 아니면 내년에 이제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해놓은 상태고요.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그 필리핀하고 이제 이 관계 맺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요즘에 이제 이 중국과 필리핀의 그런 이 남중국의 그런 그 갈등에서 이 필리핀을 편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리핀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 전략 동반자 관계 맺은 거는 이제 한국의 안보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이고요.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유예하라고 이제 그 조만간 시행될 건데 그걸 유예하라는 압박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이죠.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이제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. 이 당론을 본인들이 결정 못하고 지도부가 알아서 하라고 한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
민주당은 지금 이 금토세를 유예하려고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여론 향방을 보는데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의 이 규모가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지금 지난 9월 말에 거의 190조가 감소한 그래서 지금 총액이 2,400조대 이렇게 좀 감소한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는 한국의 이 국채가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이 됐다 해가지고 하여튼 이 국채가 한국의 국채가 이 세계 선진국 클럽에 들어왔다. 그런 거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. 근데 이 뉴스가 딱 이제 기가 죽은 게 이제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는 바람에 이런 게 이제 거의 뭐 이게 잠복이 돼가지고요. 그래서 한강이 하던 하여튼 한강 이슈가 이제 이걸 다 덮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또 있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점점 이제 피해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이 역사 문제에서 이 피해자가 없는 식민지배 문제 해결 이 상황에 한국이 대처해야 된다는 걸 이걸 이제 준비하게끔 하는데 그런 예, 부고 소식이었고요. 그리고 내년도 교과서에서 이제 여순 반란군이라는 표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된 게요. 확실하게 이거는 이제 여순을 항쟁으로 규정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반란군으로 규정 못하는 이게 약간 좀 이런 좀 이게 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충돌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여성특별법을 봐도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뭐 그 항쟁으로 규정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냥 되게 아주 애매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지금 이제 한국의 그런 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런 역사 전쟁이 이게 좀 미묘한 상황에 있는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. 그리고 북에서 지난 7일, 8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북의 헌법이 바뀌었거든요.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이 통일조항 없애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하는 그런 기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마 지금 보도를 보면 이제 그 정도까지 개헌은 없었고 그냥 그보다 약한 수준의 그런 개헌이 있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 아직 이제 개헌 내용은 지금 보도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는 김정은이 되게 위협적인 말을 많이 했거든요. 지난 4일에는 이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며칠 지나가지고 지난 7일 날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앞으로 이제 이 대남 관계에서 이 적들, 그러니까 북심하는 적들은 요즘에 우리 한국이니까 이 대남 관계에서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. 되게 아주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북이 계속 이제 오물풍선 계속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새로운 양상이 보이는 게 뭐냐면요. 이 탈북 여기 그동안 대북 전단을 공중에 쏘다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주는 바다에 띄우는 걸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남한의 이 탈북자 단체도 공중으로 띄우는 건 약간 좀 부담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. 뭔가 이게 계속 그러다가 뭔가 이게 충돌 벌어질까 봐 남한도 지금 이제 부담돼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는 이 5개 단체가 뭐 쌀, 뭐 USB 라면 담아가지고 비닐봉지를 이제 북쪽으로 방류하는 일이 있었고요.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미국이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 주려고 지난 국군의 날에 미국이 전략 폭격기 B1B 이 2대를 이제 강원도 쪽에 배치했다는 게 이제 그게 한 4일 뒤에 보도가 됐습니다. 그리고 김용현이 이번 김용현이 이번 주에 좀 센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북이 계속 이제 이 오물풍선을 부양해서 쏘아 보내면은 이 한국이 이제 이 쏘아 보내는 그 지점 거기다 타격을 하겠다, 단호하게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. 그래서 응징한다는 건 이건 뭐 이제 원점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건 이건 이제 원점을 타격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거의 뭐 전쟁 수준의 그런 발언을 했던 거죠.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북이 이 남북 간의 육로 이거 완전 단절을 하는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또 역시 또 위협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
그 이란이 지금 확실하게 응징 못하는 게 또 그런 면도 있죠.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 게 국경을 맞대는 국가가 아니라 가지고 이란이 이제 천상 싸우려면 이제 이 공중으로 뭔가 이게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전투기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제공권에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뒤지고 있어가지고요. 근데 보면은 이제 중동에서 미군의 제공권은 지금 많이 이제 거의 뭐 상실된 그런 상황인데, 근데 그 이 중동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의 제공권에 아직 대응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란이 지금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. 그래서 전쟁하려고 해도 이 지상군을 보내기 좀 힘드니까 지금 그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해경선이 이번 주에도 또 이제 필리핀 그 정보 선박에다가 이 물대포를 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아주 되게 이제 요즘 이 상황을 보면은요, 이게 미국이 동아시아 떠나면 중국이 되게 아주 험악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인데 아주 되게 중국이 되게 아주 되게 압박을 많이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운 총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이시바 총리가 이제 그 선거 운동 기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. 그 아시아판 나토를 자기가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, 근데 지금 이 동남아에서 지금 그에 대한 이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의 나토는 필요 없다고 딱 선을 그었고요. 또 특히 동남아에서 특히 아시안 국가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더 일본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이제 일본 외교가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 동남아에 많이 지금 손을 대려고 하는 상황이라가지고 이 동남아 국가들이 반대하면 이제 일본도 이 섣부르게 지금 추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근데 희한한 게 중국과 이 동남아 국가들이 그 남중국해 문제로 분쟁이 많은데도 근데 또 희한한 건 이제 중국과 아세안이 이제 그 지금 FTA 이거를 이제 3.0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.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중국과 이 동남아 국가들이 되게 막 갈등이 큰 것 같은데 또 사실은 또 이게 그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FTA 3.0이면은 그거죠. 뭐 요즘에 이제 기존에 안 했던 새로운 분야 뭐 디지털 분야 같은 거 이쪽으로 이제 FTA 더 확장시키는 걸 이걸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본 중의원이 지금 해산돼 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총선이 다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시바 내각 판단은 이제 지금 인기가 좋을 때 이때 이제 다시 선거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자민당이 비판받아온 거를 이제 희석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중국과 호주의 그간 갈등이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이 호주산 랍스터 수입 금지했던 거 다시 풀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빅테크에 대한 견제가 되게 심하잖아요. 이제 이 국가 권력들이 이 세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빅테크가 국가 권력 거의 뭐 국가 권력의 뭐 능가를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는 국가 권력을 능가하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가 되게 이제 점점 확장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미 법무부가 구글을 쪼개겠다, 해체하겠다,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아주 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 간의 이런 이 갈등 구조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라 가지고 되게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요. 그리고 이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2.4가 돼 가지고 근데 그 기대한 거로는 2.4보다 더 낮을 거로 기대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예상외로 물가 지수가 이제 이게 뭐 크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인하기가 이렇게 섣불리 인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